안녕하세요. 피라넷이 초급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지만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넷이가 시작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 프리퍼런시스가 있습니다. 이쪽 프리퍼런시스 창이 뜨면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제너럴 탭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옵션은 Use Outline for Cutout Curso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컷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사용한다. 아웃라인이라는 게 이 컷아웃이라는 거는 이쪽 이 몽타지 메뉴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이 컷아웃이라고 불리는 이 객체의 외곽선이 보이죠? 이 바탕에 이게 찍으면 삽입이 되는데 이 프리퍼런시스에서 이 컷아웃의 그 아웃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해제를 하면 이렇게 그냥 박스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 영역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컷아웃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 컷아웃이라는 개념은 그 스케치업을 사용하실 때 컴포넌트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객체들을 집어넣는 건데요. 스케치업은 3D니까 3D 모델로 된 거를 불러와서 넣는 거고 피라넷이는 2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D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컷아웃이라는 거는 특히 이렇게 외곽이 알파 채널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삽입해도 이렇게 외곽이 정확하게 따져서 들어오죠. 이거 알파 채널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컷아웃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Use Outline for Raster Brush Cursor. 이 레스터라는 거는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중에 이미지 브러쉬 커서를 위한 아웃라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브러쉬인데요. 이쪽이 브러쉬. 여기 레스터라고 있죠.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모양이랑 똑같은 외곽 라인이 보이시죠? 제 움직이는 컷에 이것도 체크를 해제하면 전체 영역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모로 나오죠? 이것도 표시를 해놓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안티알리어스 줌드 인 뷰라고 되어 있죠? 뷰가 줌되었을 때, 확대되었을 때 안티알리어스, 계단 현상을 방지하는 걸 사용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하시려면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위로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축소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단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 화면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확대를 하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걸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곽선이 좀 더 지글지글해지죠. 그러니까 이 안티알리어스라는 게 어느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외곽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안 보이고요. 지금 끊어지게 보이죠? 이거를 좀 더 뭉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사용한다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예, 좀 더 뿌옇게 나오죠. 이게 확대된 이미지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시면 로드 프리비어스 세션 세팅 as 스타트업 이렇게 돼 있는데, 피라넷시를 시작할 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설정을 불러올 것이냐 아니냐, 그걸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전 설정이 그대로 오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전 설정 없이 원래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전 그 세팅이 그대로 불러오는 게 그러니까 레스터 파일, 그러니까 여기 텍스처나 그레인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텍스처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아까 그게 체크가 돼 있으면 다른 파일을 열어도 이렇게 똑같이 이 텍스처가 선택된 대로 오고요. 그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원래 없는 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컷아웃 매니저의 이 섀도우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그 컷아웃 블렌드, 그러니까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사람 같은 걸 컷아웃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는 그런 객체들을 블렌드 값을 줄여주면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넣고, 블렌드 값을 내리면 희미하게 나오죠. 지금 이쪽이. 다시 이렇게 올리면 진하게 나오고요. 이 설정 값들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용을 해보시다가 어느 게 더 편리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온오프 하지 않고도 여기 텍스트에서 쓰는 이런 설정들은 피라넷시를 시작할 때 로딩이 되고 있을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불러오면 이 텍스트 설정은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EPX 윈도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바탕색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여기 있고, 이 이미지 영역을 벗어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똑같이. 이거 설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하면 되고요. 이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 선택하는 방식을 피라넷시로 할 거냐 윈도우즈로 할 거냐거든요. 그 색상 설정은 이쪽에서 이걸 한 번만 클릭하시면 색상 선택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스케치업하고 비슷하게 여기 RGB, HSV, H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주로 스케치업이나 피라넷이나 다 HLS를 씁니다. 이게 휴고요, 채도. 그리고 이게 라이트, 밝기고요. S가 세츄레이션, 명도라고 할까요? 명도죠. 이걸로 이제 조절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피라넷시 방식이고요. 아까 여기서 이거를 윈도우즈로 바꾸면 이렇게 윈도우 창에서 선택하는 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쓰이는.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유닛이 있는데, 그 대부분 2D 프로그램에서 유닛, 그러니까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 포토샵을 많이 쓰시니까, 포토샵을 예로 들어보면 뭐 픽셀 아니면 밀리미터, 인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쪽에 지금 나오는 그런 길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단위로 표시하느냐. 건축은 거의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인포창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이쪽 인포창에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 색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SV, 아까 이쪽 이미지에서 설정한 대로 HLS로 이렇게 이쪽 색상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쪽에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XYZ가 있습니다. 이거 좌표죠. 피라넷이는 2D 프로그램이면서도 좌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댈 때 이 거리가 얼마인지 XY 좌표상으로 얼마인지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도 다음에 강좌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파일 로케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업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스케치업 카페 회원분들이시니까 여기 파일 로케이션을 보면 스케치업에서도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있죠. 디렉토리를 그거랑 똑같은데 이것도 뭐 EPS 파일, 라이브러리, 텍스처, 그레인 뭐 이거 다 그러니까 EPIX 파일은 오픈할 때 기본적으로 딱 열리는 그런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텍스처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플러그인 파일은 포토샵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상에 포토샵이 깔려 있으면 그 포토샵의 플러그인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라넷에서 파일을 이제 다 이미지 작업을 하고 2D 파일로 내보낼 때 여러 가지 포맷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보시면 BMP, JPG, 타가, TIF 그리고 뭐 PNG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포맷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플러그인 파일을 해주시고 보디 파일을 해서 이제 이 경로를 수정을 하는 거죠. 해서 포토샵이 깔려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그인 폴더가 있죠. 포토샵에 확인해서 유즈 커런트 눌러주시고 자 확인을 누르면 이 새로운 플러그인 디렉토리는 다음번에 피라넷을 시작할 때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죠.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플러그인 디렉토리가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익스포트를 해보면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파일 포맷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그런 파일 포맷들을 여기서도 똑같이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설정은 꼭 포토샵이 깔려 있는 분들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에이리어스가 있는데 이 에이리어스는 그 영어로 말 별칭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주 쓰는 폴더를 등록해 놓고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브라우즈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추가를 하고 삭제도 할 수 있거든요. 셋이나 딜리트로.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 오픈을 해보시면 여기 에이리어스가 있죠. 여기서 피라넷이 브러쉬나 컷아웃 이거 다 좀 전에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바로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설정해 놓은 건데요. 스케치업 작업들이 있는 폴더고요. 이건 튜토리얼이 있는 폴더고요.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퍼런시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 그 이미지를 불러올 때마다 각 이미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프로퍼티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일 이름이 돼 있고요. 아티스트 그러니까 작성자 그리고 주석을 다는 거고요. 이 이미지의 내용 그리고 카피라이트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디폴트 아티스트하고 디폴트 카피라이트가 있죠. 아까 그 프로퍼티즈에서 설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보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피라넷에서 불러왔을 때 프로퍼티즈를 눌러보면 디폴트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죠. 이걸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름이나 이 카피라이트를 바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간단한 정보,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이 써 있는데요. 이 이미지 크기가 픽셀로 되어 있죠. 2000 곱하기 1133 그리고 27메가의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근데 이 메모리 사용량은 이 이미지 크기 하나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라넷이는 여러가지 채널로 되어 있는데 여기 리스토어 채널이 있고 이게 커런트 채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채널이란 말이 좀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파 채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피라넷에서는 RGB, 뎁스,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눌러보면 뎁스를 눌러보면 이거 2D 이미지를 제가 리터치한 거라 머티리얼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따로 채널을 6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언두가 되죠. 언두를 할 수 있는데 이 언두에 대한 용량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이 작업을 이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이 모델에서 1이라는 유닛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이거 밀리미터로 해주시면 되죠. 이게 픽셀 하나당 1mm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컴프레스 압축이 있거든요. 이 피라넷 파일을 저장할 때 압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설정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거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피라넷이라는 게 다른 2D 툴들하고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꼭 머리에 담아두시고 다음 강좌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